세계적인 관광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건설 기업들은 점점 더 거대한 리조트 단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에피소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호화로운 호텔과 리조트를 여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휴양 산업의 진정한 거인 톱 15곳이 펼쳐집니다. 벨트를 매세요. 정말로 압도될 겁니다. 부르즈 알 아랍 주메이라는 그저 호텔이 아닙니다. 두바이의 대담한 꿈이 현실이 된 반짝이는 전설입니다. 물 위에서 곧장 솟아오르는 위험 있는 도체 형상을 한 건축적 걸작, 통치자의 야망에서 탄생한 상징이죠. 모든 것은 아직 폴더폰의 세상이 익숙해지던 1999년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미친 듯한 아이디어를 결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숙박시설이 아니라 사치와 글래머, 대담함에 빛나는 등대가 될 호텔을 짓겠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물결 속에서 되살아난 불사조처럼 자체 인공섬 위에 우뚝 선 도치 모양의 탑 부르즈 알 아랍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그 규모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호텔이 아니라 높이 321m가 넘는 기념비적 구조물로 아라비아만과 두바이의 미래적인 스카이라인이 압도적인 전망으로 펼쳐집니다. 객실은 어떨까요? 그저 스위트가 아니라 왕족에 걸맞은 복층의 궁전입니다. 레스토랑 또한 동화 속에서 나온 듯합니다. 바다 생물로 가득 찬 거대한 수조가 사방을 감싸는 알 마하라 레스토랑에서 마치 해저 왕국에서 식사하는 듯한 경험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8층에는 헬리패드가 있어 여기서는 테니스 경기가 열리기도 했고 심지어 지붕에서 골프공을 쳐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부르즈 알 아랍에서는 하늘조차 한계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호텔은 크다 혹은 호화롭다는 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니까요. 두바이로 시작했으니 여기서 조금 더 머물러 봅시다. 도시의 반짝이는 해안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조트 중 하나, 애틀랜티스 더 팔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남다르지만 호텔 자체는 기발함과 대담한 건축 구상의 구현체입니다. 그 역사는 2008년에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두바이의 상상력과 대담함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은 야자수 모양의 인공 군도 팜 주메이라의 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위치 자체가 이미 도전이죠. 건축과 기술이 아라비아만의 아름다움과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하지만 이 리조트의 핵심은 바로 즐길 거리입니다. 각 미끄럼틀이 도전이 되는 아쿠아파크를 상상해 보세요. 아쿠아벤처 워터파크에서는 상어 수조를 지나가는 투명한 튜브를 시속으로 질주할 수도 있고 수중 장식 사이를 흐르는 굽이친 강을 따라 헤엄칠 수도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천국이죠. 바닷속을 걸어보고 싶었다면 로스트 챔버스 아쿠아리움에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침몰한 유적 속으로 들어간 듯 기둥과 아치 사이로 다채로운 물고기와 가오리가 유영합니다. 규모 또한 인상적입니다. 단지는 113에이커에 달하며 1,500개가 넘는 객실과 스위트를 갖추고 있어 객실에서는 아라비아만 혹은 팜 주메이라 자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왕처럼 느끼고 싶다면 리조트의 두 타워를 잇는 로열 브리지 스위트도 있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있는 궁전 같죠. 미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름난 셰프들이 이끄는 수많은 레스토랑 덕분에 이곳의 미식 경험은 놀이기구 못지않게 강렬합니다. 애틀랜티는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거대한 즐거움과 환희의 도시입니다. 이제 싱가포르로 떠나봅시다. 이 도시국가는 미래를 택했고 그 최상의 증거가 바로 마리나 베이 샌즈입니다. 이 거대한 복합단지는 만 위로 우뚝 솟아 현대성과 야심의 상징처럼 빛납니다. 2010년에 문을 연 순간 싱가포르 스카이라인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거의 40에이커에 달하는 부지에 자리한 마리나 베이 샌즈는 호텔이라기보다 하나의 독립된 도시와도 같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카지노, 부티크, 레스토랑, 공연장,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모여있죠. 하이라이트는 세 개의 타워를 연결하는 거대한 지붕 테라스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늘로 곧장 이어지는 듯한 유명한 인피니티 풀이 있습니다. 마치 구름 속에서 수영하며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누구나 인스타그램에 남기고 싶어하는 그 장소죠. 지붕 위의 스카이파크, 하늘공원은 단순한 전망대가 아닙니다. 정원, 녹지 산책로, 레스토랑 공간이 있으며 싱가포르를 내려다보는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또한 연꽃을 닮은 형태의 아트사이언스 뮤지엄에서는 기술, 디자인, 과학을 잇는 전시가 열립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적 모험입니다. 이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합니다.
상상과 현실이 나란히 사는 도시죠. 이 도시의 가장 거대한 상징 중 하나가 The Venetian Resort Hotel 카시노입니다.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에 베네치아를 그대로 옮겨오려는 진짜 시도였습니다. 호텔은 1999년에 문을 열자마자 이탈리아의 낭만과 매력을 구현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국경을 넘지 않고도 베네치아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자는 것이었죠. 라스베이거스 샌스가 건설한 이 호텔은 유명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한복판에 자리합니다. 그 규모는 어떨까요? 7,000개가 넘는 객실과 스위트, 도시 안의 또 다른 도시입니다. 리조트의 심장은 그랜드 커널의 복제입니다. 그림 같은 하늘 아래 곤돌라를 타고 곤돌리에의 노래를 들으며 운하를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갈 수 있죠. 건축, 프레스코, 다리와 광장은 너무 정교하게 재현되어 때로는 여기가 미국임을 잊게 만듭니다. 이곳에는 그랜드 캐널 셔펫도 있습니다. 디자이너 브랜드부터 특별한 디저트까지 160곳이 넘는 부티크가 모여 있습니다. 미식의 스펙트럼 또한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의 최고의 주방이 한 곳에 모였으니까요. 비에네티아는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라스베이거스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이탈리아 동화의 무대이며 모든 손님이 그 이야기의 참여자가 됩니다. 홍콩은 메가시티의 열기가 끓어오르는 곳입니다. 끝없는 시장, 놀라운 음식, 문화, 건축, 그리고 물론 활기찬 밤문화까지. 그 모든 한가운데에 하늘 궁전이 서 있습니다. The Ritz-Carlton 홍콩. 2011년에 문을 연 이 호텔은 홍콩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인 International Commerce Center의 상층부에 자리합니다. 정말로 유일무이한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이곳은 기대를 넘어서는 장소입니다. 웨스트 콜룬 지역에 위치한 덕분에 손님들은 빅토리아 하버와 끊임없이 변하는 도시의 수평선을 파노라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규모도 놀랍습니다. 건물은 492m까지 솟아있으며 호텔은 102층부터 118층까지 차지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창이 있는 312개의 객실, 창밖 풍경이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객실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든 디테일이 정제된 부의 분위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118층에 자리한 오존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름을 배경으로 파티도 비즈니스 미팅도 열리죠. 물론 미식은 또 하나의 장입니다. 전설적인 셰프 알랭 뒤카스의 레스토랑이 이곳에 있었고 미쉐린 별 3개라는 최고의 연계를 누렸습니다. 휴식은 어떨까요? 호텔의 스파 컴플렉스는 소용돌이치는 도시 한복판의 오아시스입니다. 특별한 트리트먼트와 테라피 의식은 메가시티의 소음을 잊게 해줍니다. The Ritz-Carlton 홍콩은 여러 차례 세계적 규모의 이벤트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2018년에는 전설적인 빅토리아 시크릿 쇼가 이곳에서 열려 수백만 명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곳은 단지 호텔이 아니라 마천루 사이에 숨겨진 반짝이는 사치의 상징입니다. 이름에 팰리스가 들어가면 이미 웅대한 무언가를 예고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부다비의 에미레이츠 팰리스는 왕실의 사치와 아랍의 환대를 구현한 공간입니다. 2005년에 문을 연 이 호텔은 곧바로 아랍에미리트의 지위와 야망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만개면한 부지에 210에이커가 넘는 영역에 펼쳐져 있죠. 웅대한 분수, 완벽히 가꿔진 정원, 정교한 돔, 모든 것이 동화 속 궁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내에는 394개의 객실과 스위트가 있으며 가장 소박한 객실조차 적잖은 비용을 자랑합니다. 대통령급 스위트는 말할 것도 없죠. 단지는 길이가 거의 1km에 달하며 그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전용 해변,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는 물론 취향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수많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전통 에미라티 요리부터 전 세계의 요리까지 무엇이든 맛볼 수 있습니다. 에미레이츠 팰리스는 수많은 화제의 행사와 세계적 유명인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분노의 질주 7의 프리미어도 열렸고 빈 디젤, 미셸 로드리게스, 드웨인 데어 록 존슨이 이 궁전의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에미레이츠 팰리스는 단지 호텔이 아닙니다. 부와 지위의 상징, 그리고 한 미터 한 미터가 장엄함을 내뿜는 건축 예술 작품입니다. 이제 다시 라스베이거스로 돌아갑니다. MGM 그랜드는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죄의 도시의 진정한 전설입니다. 건설은 1991년에 시작되었고 1993년에는 이미 문을 열어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로 MGM 그랜드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이라는 타이틀을 지켜왔습니다. 규모는 정말로 장관입니다. 6,852개의 객실, 위로 뻗은 유리의 녹색 파사드,
30층에 이르는 높이, 그리고 유명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을 내려다보는 파노라마 뷰까지. 특별한 것은 객실만이 아닙니다. 17,000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카지노 플로어, 수많은 레스토랑과 매장, 그리고 쇼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쉐린 별 3개를 받은 전설의 레스토랑 조엘 로비숑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사자 머리 모양의 정문을 통해 손님들이 사자의 입을 지나 내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국 출신 플레이어들이 사자의 턱을 통과하는 것을 불길하게 여겨 입장을 거부했죠. 결국 설계를 서둘러 바꿔야 했습니다. 오늘날 입구에서는 행운과 힘의 상징인 청동 사자상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MGM 그랜드는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션스 11과 레인맨의 장면들이 촬영되었죠. 이 호텔은 라스베이거스의 역사에서 한 장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시간과 돈의 감각은 잃을 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인상은 얻게 되는 곳이니까요. 이제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더 플라자 호텔은 맨해튼의 진정한 진주이며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호텔입니다. 1907년에 지어진 이래 뉴욕의 귀족적 품격과 무결한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파사드는 오번가와 센트럴파크가 만나는 교차로에 바로 서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입지는 상상하기 어렵죠. 비즈니스 중심지와 문화 명소가 동시에 가까우니까요. 실내는 올드 월드의 분위기로 숨쉽니다. 팜코트에서 전설적인 애프터눈 타일을 즐기고 오크룸과 오크바에서 지난 시대의 공기를 느끼며 샴페인바에서 샴페인 한 잔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더 플라자 호텔은 영화 역사에도 영원히 이름을 남겼습니다. 나 홀로 집에 둘, 뉴욕에서 길을 잃다의 주요 배경이 되었죠. 꼬마 케빈이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이곳에 묵었다는 설정 말입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도 카메오로 등장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아시아의 거대 호텔들과 견주기 어려울지 몰라도 20층과 수많은 스위트는 충분히 인상을 남깁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사치의 동의어가 되었으니까요. 더 플라자 호텔은 단지 호텔이 아니라 뉴욕의 상징입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이라도 머물고자 한다면 결코 잔돈으로는 어렵습니다. The Wynn 라스베가스를 세 단어로 묘사하자면 우아함, 현대성, 완벽함입니다. 건설은 2002년에 시작되었고 2005년 성대한 개장과 함께 라스베이거스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창시자는 전설적인 기업가 스티브 윈입니다. 그는 도시의 얼굴을 바꾸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인물이죠. 바로 윈 라스베가가 새로운 호화 리조트의 시대를 여는 톤을 제시했습니다. 호텔은 윈 리조트 리미티드가 운영하며 유명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한가운데의 황금 입지를 차지합니다. 이웃에는 형제인 앵콜 앳 윈 라스베가스가 자리하고 두 호텔은 함께 게임, 하이엔드 다이닝, 끝없는 엔터테인먼트를 찾는 이들의 중심이 됩니다. 규모는 경이롭습니다. 2,700개가 넘는 객실과 스위트가 있으며 하나하나가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손님이 선택받은 사람처럼 느끼도록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죠. 미식가라면 세계 최고 수준의 주방을 하나씩 투어할 수 있습니다. 전설적 스테이크 하우스, SW 스테이크하우스부터 요리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유명한 일본 레스토랑 에미즈미까지. 밤을 사랑하는 이들은 에너지 넘치는 클럽 인트리그에서 새벽까지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스포츠 애호가를 위한 전용 골프 코스 윈 골프 클럽도 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 톰 파지오가 설계했죠. 상상해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의 푸른 그린이라니. 윈 라스베가는 영화와 쇼의 배경으로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카드 천재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블록버스터 21에서 바로 이곳이 고위험 장면의 무대가 되었죠. 윈은 단지 호텔이 아니라 라스베이거스가 무엇이 되었는지의 구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매일 밤이 프리미어와도 같은 곳. 이번에는 유럽의 심장 베를린으로 향합니다. 호텔 에들론 캠핀스키는 요란한 마철루도, 현란한 조명으로 가득한 카지노도 아닌 시간으로 검증된 진짜 전설입니다. 이곳에는 새 건물로는 재현할 수 없는 우아함이 흐릅니다. 그 역사는 1905년에 시작됩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바로 옆에 지어진 이 호텔은 곧바로 귀족, 정치인, 아티스트들이 모여드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소유주 그룹 캠핀스키는 베를린의 문화적 상징이라는 지위를 지켜왔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에들론은 베를린 전체와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폭격을 겪었습니다. 1943년 항공 폭격으로 건물은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러나 전쟁 이후 호텔은 복원되어
도시의 부흥과 위상의 회복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에들론 캠핀스키는 300개가 넘는 객실과 스위트를 갖추고 있으며 각 객실은 손님이 역사의 일부가 된 듯 느끼도록 꾸며졌습니다. 이곳의 미식은 가장 까다로운 미식가도 매료시킵니다. 미쉐린 별 2개를 받은 레스토랑 로렌스 에들론 에스치머는 저녁 식사를 진정한 예술로 바꿔줍니다. 평온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호화 스파 컴플렉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들론 캠핀스키는 단지 숙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럽사의 기념비이자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이며 그 고유한 분위기를 간직한 공간입니다. 이제 세계의 다른 끝 몰디브의 심장으로 떠납니다. 오네벤 온리 리티라는 우리가 익히 아는 호텔이라기보다 지상 낙원에 가깝습니다. 이름 그대로 유일하고도 탁월한 곳이죠. 2005년에 문을 연 이 리조트는 노스 말레 환초에 자리합니다. 새하얀 해변, 수정처럼 맑은 바다, 야자수, 엽서 속 풍경이 현실이 됩니다. 섬의 각 빌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입니다. 어떤 빌라는 바로 해변에, 또 어떤 빌라는 물 위에 세워져 나무다리로 바다와 이어집니다. 많은 빌라는 표준 호텔 객실이라기보다 호화주택에 가깝죠. 규모 또한 인상적입니다. 리조트는 100에이커가 넘는 영역을 차지하며 몰디브 최대 규모의 프라이빗 아일랜드 단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고요와 프라이버시가 흐릅니다. 시끄러운 카지노도 거대한 로비도 없습니다. 이곳은 완전한 이완을 위해 설계된 장소입니다. 햇살 가득한 해변, 산호초 속 스쿠버 다이빙, 이완을 위한 스파,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미식까지. 타파사케의 일본 요리에서 판디타의 지중해 요리까지 모든 것이 디테일까지 정성스럽게 제공됩니다. 오나웬 온리 리티라는 영화의 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007 스카이폴의 장면이 촬영되었죠. 이 리조트가 제임스 본드에게 충분했다면 수준이 얼마나 우주적인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산으로 향합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심장, 생모리츠라는 휴양 도시에 바드루츠 팰리스 호텔이 서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호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역사는 1896년 바드루트 가족이 알프스의 매력과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결합한 호텔을 짓겠다고 결심했을 때 시작됩니다. 사실 바로 이 바드루트 가문이 스위스의 겨울 관광을 인기 있게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손님을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도 초대하자는 아이디어는 그들에게 큰 성공을 안겨주었고 완전히 새로운 휴양 트렌드를 탄생시켰죠. 오늘날 단지의 면적은 36,000 제곱미터를 넘고 내부에는 호화 아파트먼트부터 아늑한 객실까지 수많은 객실과 스위트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며 건축은 벨에포크 시대의 성을 연상시킵니다. 알프스가 눈으로 덮이는 겨울이면 호텔은 동화 속 엽서로 변신합니다. 새하얀 사면을 배경으로 한 불빛들이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바드루츠 팰리스는 숙박 그 이상입니다. 왕족, 유명인사, 비즈니스 거물들이 시간을 보낸 곳이죠. 수십 년을 견뎌내며 매력을 간직한 아이콘입니다. 마라케시의 심장, 아틀라스 산맥 기슭에는 진짜 궁전 같은 호텔 라 마무니아가 서 있습니다. 이 호텔은 모로코의 모든 매력을 한데 모아 전설로 만든 곳입니다. 1920년대에 세워진 이 호텔은 모로코 유산의 위엄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설계되었습니다. 호텔의 이름은 모로코 통치자의 아들 왕자 물레이 마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을 호화로운 영지로 바꾸는 과정을 주도했죠. 세월이 흐르며 라 마무니아는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역사가 빚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왕실, 정치인,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이곳에 머물렀으니까요. 단지는 20에이커가 넘는 부지에 펼쳐져 있으며 오렌지 나무와 야자수가 가득한 정원이 있고 건축은 손님을 동방 군주의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실내에는 209개의 객실과 스위트가 있으며 하나하나가 놀라울 정도의 디테일로 꾸며졌습니다. 전통 모로코 문양과 현대적 편안함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스파는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면적은 1500제곱미터가 넘으며 고대 모로코 의식에서 영감을 받은 트리트먼트를 제공합니다. 터키식 목욕, 향기로운 오일, 마사지, 이 모든 것이 외부 세계의 소음을 완전히 잊게 해줍니다. 라 마무니아는 아름다움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풍부한 문화사도 자랑합니다.
1935년 윈스턴 처칠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호텔을 자신이 본 곳 중 최고라고 칭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바까지 생겼죠. 그리고 1956년에는 엘프리드 히치콕이 제임스 스튜어트와 도리스 데이가 출연한 너무 많이 알던 남자의 장면을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 1973년에는 폴 맥카트니가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 마모우니아라는 노래를 썼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호텔이 예술의 영감의 원천이 될 때 그곳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는 뜻이니까요. 라 마무니아는 그저 호텔이 아니라 책으로 쓰이고 영화로 찍히며 심지어 노래로도 불리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바이의 반짝이는 마천루에서 몰디브와 카리브해의 고요한 낙원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놀라운 호텔들을 함께 걸었습니다. 각각은 단지 하룻밤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저마다의 역사와 전설, 그리고 분위기를 품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이 호텔들 가운데 적어도 하룻밤이라도 머물 수 있다면 어디를 고르시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읽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